첫 번째 경기 이제 빌바오 대 이제 오비에도. 자, 우선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니코 윌리엄스, 그리고 지금 이냐키 윌리엄스, 자, 그리고 산세트, 그리고 베르치체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지금 공격진에서의 전력 누수가 상당히 큰 거죠 빌바오기 때문에 지금 공격 전력이 많이 좀 약해진 상태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오비에도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좀 최선의 라인업을 좀 기용할 수 있는 그좀 오비에도라고 볼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양 팀의 그런 좀 전력 누수 차이가 이제 꽤 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주중에 챔스 경기에서는 유켓을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2대0 패배를 좀 당했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빌바오의 뭐 공격진 누수가 많았음에도 이제 생각보다 유켓 상대로 이제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긴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럼에도 이제 그렇게 이제 좀 골 결정력의 좀 부재로 인해서 이제 득점을 좀 기록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그러면서 좀 패배를 하게 되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뭐 하락세를 좀 타고 있는 그죠 빌바오라고 이제 말씀드려 보고, 자, 그리고 원정팀 오비에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카리온 감독을 새로 선임하며 어느 정도 변화를 좀 꾀했지만 감독 교체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승리를 좀 거두지 못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무승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뭐 5경기 연속 이제 무승 행진 중인 그저 오비에도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아무튼 좀 최근 좀 흐름이 좀 좋지 못한 그저 양 팀의 좀 맞대결이다,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경기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대체로 느린 템포로 경기가 이제 흘러갈 수가 있고, 자, 그리고 홈에서 빌바오가 경기를 조율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공격진에서의 전력 누수가 이제 상당히 좀 크다 보니까 보다도 좀 답답한 좀 전개를 좀 보일 수 있어서 이제 빌바오가 공격을 좀 주도하는 양상으로 이어지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바오가 좀 답답한 공격을 좀 보인다고 하면은 자연스레 이제 경기가 쉽게 이제 풀리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진행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제 이어질 경우도 이제 염두를 해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비에도의 뭐 공격 전개가 뭐 그리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역습 하나만큼은 꽤 위협적이다 보니까 약간 오비에도가 이제 빌바오의 공격을 좀 잘 막아내면서 역습 한 방을 좀 통해 이제 흐름을 좀 가져갈 경우도 이제 충분히 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게다가 이제 뭐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챔스 경기를 좀 치르러 이제 잉글랜드 원정을 좀 다녀왔다 보니까 지금 체력적으로도 열세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좀 에너지 레벨에서 좀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좀 경기력 저하로도 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이 경기는 뭐 만약에 빌바오가 계속해서 공격에서 좀 지지부진한다고 하면은 오비에도의 그런 뭐 속공 한 방에 이제 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뭐 이제 배제할 수 없는 경기라고도 이제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뭐 체력적으로도 열세고, 그리고 주축 코어들 다수가 빠진 그런 뭐 빌바오 사이드를 좀 보기에는 뭐 현재로서는 저는 크게 좀 메리트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오비에도 사이드를 좀 도전해 보는 게 더 메리트 있는 선택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오비에도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오비에도 프랜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이메온 대 흐로닝원. 자, 네이메온 같은 경우에는 주퍼명 결장, 그리고 흐로닝원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네이메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이제 원정에서 위트레트 상대로 패배하면서 이제 긴 무패행진이 끊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전 이제 위트레트전에서는 이제 네이메온의 공격이 잘 전개가 안 되면서 이제 무득점에 좀 그쳤고, 그러다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좋은 득점력을 좀 보였던 경기들과 좀 비교했을 때는 이제 공격에서는 다소 좀 저조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한번 삐끗한 그좀 네이메온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흐로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정에서 3연승을 거두며 이제 평소와 달리 원정에서 강한 면모를 좀 보여왔지만 이제 최근 컵 경기에서 스파르타 상대로 원정에서 5대2 대패를 좀 당하면서 지금 원정 연승이 좀 끊겼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네요.
자, 물론 이제 직전 경기에서 네이메온의 공격이 주춤하긴 했습니다. 자, 다만 그래도 이제 네이메온이라는 팀을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좋은 득점력을 좀 보일 만한 요소가 많은 팀이고,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 홈에서는 평균 득점이 무려 이제 3점을 좀 넘을 정도로 지금 홈 득점력이 굉장히 좀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네이메온의 그죠 이번 시즌 홈 경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뭐 홈에서는 뭐 매 경기 2골 이상을 지금 기록 중으로 이제 기복 없이 좋은 득점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득점기에도 굉장히 좀 효율적인 득점기회를 좀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런 좀 영향가 있는 그좀 공격을 좀 줄고 좀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홈 네이메온에 대한 그좀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는 이제 현재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좀 높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다만 이제 네이메온의 수비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흐로닝원도 공격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수 있다 보니까 이 경기는 뭐 네이메온도 어느 정도 실점 위험이 클 수 있는 경기로 이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그런 점을 다 이제 고려를 해도 지금 뭐 네이메온의 확실히 흐로닝원보다는 이제 공격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경기가 화력전 양상으로 좀 이어진다고 해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팀은 저는 네이메온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게다가 이제 뭐 흐로닝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 최근 좀 원정 경기에서 이제 스파르타 상대로 5골을 좀 실점하면서 이제 원정에서 수비가 이제 무너진 전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흐로닝원이 좀 네이메온의 그런 공격을 좀 잘 막아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보니까 양 팀 다 좀 실점 위험 요소가 이제 클 수 있는 경기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흐로닝원의 실점 위험이 더 커 보인다까지도 말씀드려 봐요. 자,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저는 뭐 이번에도 네이메온이 홈에서 좀 좋은 공격력을 좀 보이면서 이제 승리를 좀 거두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네이메온 승쪽 보는 경기. 그럼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이메온 승에 이제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렌트포드 대 뉴캐슬. 자, 우선 부포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포 1명,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좀 고든이 이제 좀 결장 이슈가 있는 그 뉴캐슬이라고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부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연승을 좀 거두면서 상세를 좀 타다가 이제 직전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원정에서 패배하며 연승이 끊겼습니다. 자, 다만 그래도 이제 브렌트포드가 최근 홈에서는 맨유, 맨시티, 리버풀을 이제 연달아 좀 상대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맨유와 리버풀을 좀 잡으면서 이제 홈에서는 꽤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만큼 확실히 좀 강팀 상대로도 이제 홈에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죠, 부포다 보니까 이런 좀 홈 부포의 좀 경쟁력은 뭐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4승 1패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이제 주중 챔스 경기에서는 빌바오 상대로 이제 홈에서 이제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자, 그러면서 확실히 좀 시즌 극초반과는 달리 현재 좀 페이스는 많이 좀 좋아진 그죠 뉴캐슬이라고 이제 말씀드려 보네요. 자, 이 경기도 내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일단 두 팀 다 압박을 강하게 좀 가져가는 팀이다 보니까 초반부터 압박 강도가 이제 셀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비교적 공간 허용이 좀 많아지면서 이제 속공에 대한 대처도 좀 잘 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좀 오픈 찬스도 좀 많이 날 수 있는 좀 경기인 만큼. 큐파트 3037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3037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바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좀 양 팀 다 어느 정도 속공에 대한 좀 대처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오픈 찬스를 좀 많이 허용할 수 있는 경기로도 이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예상을 해봐요. 자, 게다가 지금 이제 두 팀 다 뭐 역습 전개도 좋기 때문에 뭐 역습을 통한 뭐 득점 기회도 이제 자주 만들어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도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지금 뉴캐슬의 최근 페이스가 좋기는 하지만 이제 직전 경기 빌바오 상대로 이긴 거와는 별개로 이제 그 경기에서 경기 내용은 그리 좋지 못했을 만큼 생각보다 기대 이하의 좀 경기력을 좀 보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우려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접 뭐 이제 빌바오전에서 이제 뭐 빌바오의 이제 주축 공격진이 이제 니코 윌리엄스, 뭐 산세트, 뭐 이냐키 윌리엄스가 전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뉴캐슬보다 빌바오가 더 득점 기회를 좀 많이 만들었을 만큼 이제 굉장히 좀 뉴캐슬의 경기력이 많이 좀 저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런 약간 좀 저조한 그런 좀 경기력이 뭐 이번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좀 두각을 좀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뉴캐슬에 대한 그 좀 믿음이 좀 떨어지는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좀 결과와는 별개로 경기 내용이 좀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 네, 좀. 자, 그리고 이런 점과 더불어 지금 일주일 가량 쉰 브렌트포드와 달리 뉴캐슬은 3일 정도밖에 이제 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체력적으로도 이제 뉴캐슬이 열세일 수가 있고, 현재 좀 브렌트포드의 그런 홈 강세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브렌트포드가 그래도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이제 좀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브포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자 할게요. 그래서 브렌트포드 프랜스 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시티 대 리버풀. 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드리가 결장.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사. 그리고 프림퐁, 그리고 이제 주전 키퍼인 알리송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직전 챔스 경기에서 이제 돌문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3연승을 이어가게 되었고, 현재 3경기 연속 3골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계속해서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폭발적인 좀 득점력을 계속해서 좀 보이는데 가장 그런 좀 중심이 되는 선수는 당연 지금 홀란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직전 챔스 경기에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이제 홈에서 이제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 경기에서 뭐 리버풀이 좀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뭐 최근 뭐 경기들에 비해서는 뭐 경기 내용도 좀 좋았긴 했지만, 그 경기는 솔직히 이제 리버풀이 뭐 엄청 잘해서라기보다는 레알 마드리드가 이게 좀 평소와 이제 시츠 9414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유, 9414님도 이제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직전 경기에서 뭐 리버풀이 좀 레알을 이긴 게 뭐 리버풀이 뭐 엄청 뭐 잘해서 이겼다기보다는 레알이 굉장히 좀 최저점의 좀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많이 좀 헤매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네. 게다가 특히 좀 레알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에서 전개가 좀 잘 안 되면서 이제 그렇다 할 좀 득점 기회도 잘 이제 못 만들었을 만큼 굉장히 좀 이제 저점의 경기력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레알 상대로 그래도 리버풀이 어느 정도 좀 승기를 좀 잡을 수 있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만 뭐 그래도 뭐 이제 레알까지 잡으면서 일단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거는 리버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다만 근데 리버풀이 지금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많이 좀 저조한 편으로 이제 지금 홈과 원정에서의 편차가 이제 꽤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는 뭐 거의 매번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중원 장악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처럼 이제 리버풀이 원정에서는 이제 중원에서 확실한 우위를 좀 점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확실히 좀 홈에 비해 좀 원정에서 좀 중원 장악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좀 리버풀이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약간 리버풀의 좀 중원 장악이 좀 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현재 중원이 좀 막강한 맨시티 상대로 이제 리버풀이 중원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고 그러다 보면은 리버풀이 이제 다양한 공격 루트를 좀 만들어서 공격을 좀 유연하게 풀어가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맨시티 상대로 맨시티가 좀 중원을 좀 장악하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 주도권 자체는 이제 좀 맨시티한테 좀 가게 되고 이제 리버풀이 이제 중원에서는 힘을 만약에 잘 못 쓴다고 하면은 그만큼 이제 공격 루트가 이제 간소화되면서 이제 공격이 많이 좀 단조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 좀 리버풀의 그런 좀 공격은 이제 비교적 더 이제 기대치가 좀 낮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지금 맨시티가 뭐 공격뿐만 아니라 지금 수비도 좋기 때문에 수비가 좋은 맨시티가 좀 상대라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더더욱 좀 리버풀의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떨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지금 포워드진들의 폼이 이제 저조한데 반해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홀란드가 꾸준히 좀 좋은 폼을 좀 보이며 이제 계속해서 좀 득점을 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도쿠 역시 이제 여전히 좀 측면 파괴력이 좋다 보니까 이런 좀 확실한 그런 좀 공격 옵션이 이제 있는 그좀 맨시티가 더 이제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최근 맞대결을 봤을 때 일단은 맨시티가 리버풀 상대로는 이제 이기지를 못하면서 이제 최근에는 계속해서 이제 약한 면모를 좀 보이긴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제 현재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흐름, 경기력 모두 이제 맨시티가 더 좋고, 그리고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도 이제 크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저는 이번에는 이제 맨시티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리버풀 상대로 그래도 이제 그 열세인 좀 상성을 좀 극복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점을 봤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맨시티 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3.5 기준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노아 대 이제 피오렌티나 경기. 자,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주포 1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주포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제노아는 이번 시즌 내내 리그에서 승리가 없을 정도로 긴 부진을 겪다가 이제 직전 경기 사솔로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드디어 리그 첫 승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전력 대비 이제 성적이 좀 저조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승리를 좀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반등할 모먼트는 좀 만들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노아 입장에서는 이제 직전 경기 좀 승리를 통해서 이제 올린 기세를 이제 쭉 이제 좀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가장 지금 중요한 그런 좀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이번 시즌 아직까지 리그에서 승이 없을 정도로 이제 생각 이상으로 지금 크게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피오렌티나가 제 리그에서는 총 10경기를 치렀는데 그중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그 꼴찌에 위치하고 있을 만큼 최악의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자, 뭐 그래도 이제 피오렌티나가 뭐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뭐 나름 뭐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긴 하지만 그와 별개로 이제 리그에서는 지금 뭐 리그 꼴찌에 이제 위치할 정도로 이제 상황이 많이 안 좋다고도 말씀드려 봐요.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 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뭐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제노아가 피오렌티나 상대로 중원 싸움에서 뭐 그리 밀릴 거라고는 보진 않고, 이제 이번 시즌 피오렌티나가 원정에서는 거의 매번 뭐 끌려다니고 있을 만큼 생각보다 주도권을 지는 경우가 좀 잘 없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제노아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컨퍼런스 리그 이제 원정 경기에서는 뭐 피오렌티나가 뭐 주도권을 가진 적이 있긴 하지만 리그만 봤을 때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뭐 피오렌티나가 뭐 그렇게 뭐 이제 주도하는 경기가 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홈 제노아 상대로도 이제 되려 이제 끌려다닐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그다음에는 뭐 전반적으로 이제 제노아 이제 페이스대로 흘러갈 수도 있는 경기로도 이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지금 제노아의 뭐 공격 전개가 그렇게 지금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대체로 이제 템포도 느리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경기 자체는 좀 느린 템포로 이제 흘러가면서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제노아는 물론 피오렌티나도 이제 뭐 공격 전개가 그리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이제 2-3일 전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치르러 독일 원정을 좀 다녀왔기 때문에 이제 체력적으로 더 이제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굉장히 롱볼 비중이 좀 높아지면서 공격이 좀 단조로워질 우려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피오렌티나 역시 뭐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기는 많이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도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리그에서 승이 없고,
그리고 지금 뭐 체력 이슈까지 있는 그 좀 피오렌티나 사이드를 보기는 이제 다소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홈 제노아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저는 제노아 프랜스 쪽 보는 경기로 이제 보도록 할게요. 네, 안 그럼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크마르 대 이제 아인트호벤. 잠시만요. 자, 우선은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포 2명,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전체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큰 그저 알크마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제 명단만 좀 봤을 때는 알크마르의 좀 전력 누수가 이제 비교적 더 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연승을 거두면서 이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패배하면서 긴 연승이 끊겼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팰리스와는 어느 정도 좀 체급차가 좀 나다 보니까 그런 좀 체급차를 극복하지 못한 채 이제 속수무책으로 좀 당하고 다시 또 네덜란드로 돌아온 그저 알크마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아인토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5연승을 거두면서 이제 긴 연승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챔스 경기에서 올림피아코스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긴 연승이 좀 끊겼습니다. 자, 물론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뭐 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뭐 9경기 연속 무패행진 중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좋은 페이스를 잘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네요. 자, 그럼 뭐 초반부터 뭐 양 팀 다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이제 중원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봅니다. 네, 다만 근데 이제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중원의 핵심인 이제 클라시가 결장 중이기 때문에 지금 중원에서의 좀 전력 약화가 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클라시가 빠진 거죠. 알크마르가 이제 호벤의 그런 좀 중원과 좀 비교했을 때는 다소 좀 밀린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서서히 이제 호벤이 좀 중원을 좀 장악하는 식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도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 이제 호벤이 좀 중원을 좀 장악해 이제 유리하게 좀 풀어가는 식으로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알크마르 내에 있어서 이제 클라시의 그런 좀 중원에서의 영향력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그런 좀 클라시의 좀 부재는 알크마르한테는 굉장히 좀 전력상 타격이 좀 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두 팀 다 뭐 공격 전개는 좋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알크마르에 비해서는 호벤의 공격 퀄리티가 더 좋고 그리고 패턴 또한 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호벤이 더 다채로운 공격을 이제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득점 기대값에서도 이제 호벤이 더 높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호벤이 더 공격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이제 알크마르는 호벤보다 이제 이틀 덜 쉬고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에서도 이제 밀릴 수가 있고, 그리고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알크마르가 홈에서 지금 홈엔 상대로 이제 4연패 중으로 이제 홈에서는 매번 지금 약한 면모를 좀 보여왔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아인토벤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네, 호벤 승쪽 보는 경기. 자, 어느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뭐 굳이 본다고 하면은 오바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호벤 승에 3.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옹 대 이제 파리 생제르맹. 푸푸코309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오상공구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바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리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파나 그리고 슈얼츠 그리고 아브노 등이 좀 결장. 자, 그리고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덴벨레, 두에 그리고 하키미 그리고 이제 멘데스가 좀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양 팀 다 이제 주축 선수들의 이제 결정이 많은 상태고, 특히 좀 공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홈팀 리옹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2무 1패로 다소 주춤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유로파리그 경기에서는 베티스 상대로 원정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전에 스페인 원정을 가서 경기를 치른 후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 이제 파리를 좀 상대할 예정인 거죠, 리옹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제 이동 거리에 따른 좀 피로 누적도 어느 정도 좀 클 수가 있다. 이 정도 같이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8경기 연속 이제 무패행진을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이제 파이르민을 상대로 홈에서 패배하면서 긴 무패행진이 끊겼습니다. 물론 뭐 이제 어제 경기로 인해서 바이르민이 이제 전승행진이 좀 끊긴 했지만, 그래도 뭐 파리를 좀 상대했을 때만 해도 그때는 좀 전승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뭐 미넨을 막지는 못했던 그것 파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원정이라고 해도 저는 뭐 파리가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팀의 좀 중원 차이가 어느 정도 크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파리가 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해서 이제 중원을 좀 장악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좀 파리의 공격이 좀 침체되면서 이제 공격 사이클이 뭐 어느 정도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득점기에는 곧잘 만들고 있고, 그리고 리옹의 이제 수비가 최근 그리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파리가 좀 최근 경기들보다는 이제 공격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게다가 이제 리옹의 그런 좀 체력 열세로 인해서 에너지 레벨에서도 이제 리옹이 좀 밀릴 것으로 보고, 그러다 보면은 좀 수비에서의 좀 기동력도 많이 좀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확실히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지는 좀 리옹의 수비를 파리가 이제 보다 더 잘 공략하지 않을까도 한번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점과 더불어 이제 양 팀의 좀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최근 5경기 기준 이제 파리가 리옹 상대로 뭐 전승을 좀 거뒀을 정도로 이제 극강의 면모를 좀 보인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파리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 파리 승점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바는 뭐 그래도 본다고 하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리 승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자, 일단은 이제 프라이부르크 대 이제 장크 파울리. 네, 이거는 뭐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은 프라이부르크 승쪽 보는 경기. 네, 이제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그리고 이제 메스 대 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는 메스 프랜스. 그리고 이것도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요르카 대 헤타페. 네, 이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헤타페 프랜스 쪽을 보지만 그 대신에 이거는 한번 무승부 쪽 도전하는 경기로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헤타페 사이드를 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무승부를 더 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느 반은 뭐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할게요. 아무도 뭐 이 두 팀이 좀 맞붙는데 오바를 좀 볼만한 그런 좀 근거는 크게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점 고려했을 때는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PP1193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